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내일 추석이군요.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석 밥상 차례상의 1번 메뉴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것이 아마 1번 반찬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보니까 민주당 호남 지역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5명 후보.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갖다 놔두고 이른바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 갖고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 화천대유 문제가 복잡한 거 아닙니다. 과거에도 늘 보면은 대규모 택지, 비리에 늘 있어왔던 그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 육공정부에서 있었던 지금 수서지역이죠. 수서 택지비리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 누구 그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여야 할 거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이리저리 연루돼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어떤 비리에 그때만 해도 아직 관선입니다만은 서울시라던가 담당 구청이라던가 이와 같이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고 나중에 그곳을 가서 털기 시작하면 나머지 잔뿌리를 찾게 되죠. 사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열심히 브리핑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도 요즘 대장동 화천동유 천화동인 화천대유 하도 이름이 주역이 괴라 그래요. 화천대유 천화동인 해갖고 얼추 이야기는 하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것은 두 가지로 표현되더라고요. 하나는 공공개발에 탈을 쓴 민간개발로 여기에 특정인 7명이 들어가서 무려 3억 5천의 투자금 3억 5천 7명 각 5천만 원씩 7명이 3억 5천을 갖다가 투자해서 물경 4,040억, 약 1,100배 튀긴 겁니다. 특히 보면은 김만배 씨라고 보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특별한 인터뷰를 제공하고 등등등 가까운 듯 보였던 그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5천만 원 투자해서 577억을 갖다가 남긴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5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어쨌든 화천대유에서 이름은 이렇게 적었고 화천대유에서 그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김만배에게 주었고 이것을 찾아보면 나오고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올 4월에 화천대유의 그와 같은 수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조사하면 결과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35% 싸게 그걸 갖다 구입했다는 거예요. 땅을. 그것도 별도로 부지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등등등해서 어쨌든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7명 그중에 1번 펀드인 천화동인 1번 펀드는 바로 김만배 씨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그 첫 거고 3번은 누구 거고 여기에 보면 주르륵 이들이 3억 5천을 갖다가 남겨서 결국 화천대유는 대박이 났는데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은 독박을 쓰게 생겼다. 물론 이재명 씨는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국힘 게이트다. 이거는 나는 오히려 원래 과거 처음에 보면 전임 시장 때 원래 LH공사에서 이제 공공개발하게 돼 있던 것을 그다음에 자기가 민간 개발로 돌렸다. 그 공공개발하게 했다고 달렸던 놈들이 다 보면 국민의힘 전신인 이 한나라당 놈들이다. 그러니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 말 막하기입니다.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이제부터 아무 말 막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민간 개발로 돌릴 것을 자기가 다시 공공개발로 돌렸는데 토지 수용비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민간 자금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되 민간개발에 문을 열어서 어쨌든 5,5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성남시에
되돌려 주었다. 그건 좋아요. 문제는 뭐냐니까 5,500억 했는데 여기에 민간 개발 몫으로 참여한 자들이 당장 화천대유에 참여했던 7명, 천화동인 7명이 무려 3억 5천 투자금으로 4,040억에다가 별도로 부지를 갖다 수의계약에서 얻은 수익까지 약 6천억. 그러니까 한 2,000배를 2,000배를 튀겼군요. 2,000배 가까이를. 그러니 바로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화천대유는 대박이 났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그다음에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그러한 부분들은 몇 놈들의 배를 채우는데 그야말로 먹이가 되었다. 지금 이재명 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단돈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이득을 받았던, 참 변호사의 말장난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 머릿속에는 어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5천만 원 투자했지만은 그거는 초기 자본금이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끌고 모아서 250억을 갖다가 투자해서 500억 남겼으면은 그거는 2배 남긴 거죠. 어찌 그것이 1100배 남긴 것이냐 하는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돈 1원이라도 부당한 이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쨌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장이 어떤 특정인들, 거기에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 역할한 권순일 대법관이 바로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서 지금 본인도 얼마나의 고문료를 받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이른바 법관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다. 화천대유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런 시행, 그 옛날에 말한 시행업자죠. 시행을 하려 하면은 그건 자산관리 전문가를 갖다가 고문으로 모시는 게 정상이지. 왜 대법관 출신의 법률 전문가를 모셨을까? 그럼 법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최재형 씨가 차마 말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은 바로 화천대유가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사후 뇌물성 이른바 고문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인 겁니다. 경제적 공동체 많이 들어보셨죠? 이심전심 많이 들어보셨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올가 넣을 때 당시 검찰에서 근거로 내어 밀었던 논리의 얼개입니다. 화천대유의 김만배, 그리고 김만배와 여기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장 직무대리,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림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말 희한하죠. 거기에다 박영수 전 특검, 거기에다 무슨 전 검사장, 이렇게 벌써 이른바 법조의 멤버들로 쭉쭉쭉 얽었는데 특히 국민들이 아주 수상쩍은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권순일 대법관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소극적 거짓말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재명에게 이재명에게 걸려있던 그런 사슬들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펄펄 날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럼으로써 사실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실 그쪽 성남 시민들 외에 누가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화천대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 급하니까 화천대유 1호 사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다 깠죠. 야, 처음에 180몇만 원 받았다. 3년 전에니까 300 몇십만 원이다. 물론 곽상도 왜가 이게 지금 문제는 김만배 씨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 81학번으로 동양철학과든가 거기 나왔어요. 동양 무슨 과든가. 그래서 이훈회 지금 장관하고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곽상도 의원도 또 성대 출신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성대끼리 뭐 곽상도 의원은 아들 하나 아마 채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뭐 곽상도 의원이 뭐 책임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나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직원 6명의 화천대유라는 거기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김만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재명과 아주 수상쩍은 이러한 그림 속에서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이 터지니 지금 보니까 지금 이재명은 지금 완전히 불맞은 멧돼지만은 펄펄 뛰고 이리저리 난립니다. 되지 않는 말 이것이 뭐 쿠킹 게이트다. 그 다음에 당장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장기표 선생을 비롯한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어제 저녁에 검찰에 고발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반응이 참 멋져요. 그래 너무 고맙다. 어쨌든 이 문제 네가 그렇게 국힘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거 특검 해보자. 왜 특검은 살살 피하고 있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입이 근질근질한데 본인이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러니 더 이상 뭐 흔한 일 줘주지 못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따박따박 줘주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대박 냈는데 국민은 독박 쓰고 앉았고 정말 볼썽사나운 것은 추미애는 보면 이 순간까지도 보니까 지금 이재명 편드는데 지금 눈이 밝게 있습니다. 혹여라도 좀 이재명이 혹여라도 진짜 뭐 대통령이라도 된다면은 꿈에도 그리던 뭐 국무총리 뭐 은근히 바라고 있는 모양이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용진 의원 또 이낙연 후보같이 이야기할 건 해야죠. 그리고 저는 보았을 때 어쨌든 이 공공개발에 탈을 쓴 그야말로 국민 약탈 행위, 어떻게 국민적 대사기극, 돈 놓고 돈 먹기에 21세기 현대판 봉이 김선달. 아니 뭐 대동강을 팔아먹은 놈이나 저쪽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땅 팔아갖고 1100배 튀기놈이나 그놈이 그놈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슬그머니 시부지게 그냥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겠죠. 흔한 얘기로 이런 것 같다 이래요. 국민 약탈행위라는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공공의 땅이 그 땅을 갖다가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차라리 민간 개발을 했으면은 민간 업자들끼리 자율 경쟁이라도 벌이죠. 이거는 특혜를 몇몇 제한된 놈들한테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특혜를 주어서 그것도 설립 때 5천만으로 설립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회사가 콘소시움의 멤버로 참여한 뭐 성남의 뜰인가요? 거기다 금융기관들은 더하니 옆에 들러리 서고 그래서 화천대유에서 한 사람이 5천만 원 투자해서 577억 7명이 3억 5천 투자해서 4,040억 거기에다 별도로 그 관련 부지들 수의계약에서 도합 6천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꿀꺽했다면은 이거야말로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나 대장동 땅 팔아먹는 뭐 이놈들이나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반드시 파헤쳐야죠. 이걸 파헤치지 않으면은 공정은 공연벌이고요. 정의는 저쪽 어디 사라진 지 옛날일 겁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서 이재명 이렇게 펄펄 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본인도 직감적으로 이것이 그동안 뭐 김부선이다 형수 쌍욕이다 그 다음에 뭐저 성남 FC 사실 경찰에서 일단 불송치 처분했습니다만은 성남 FC 161억 5천만 원 문제다.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건이다. 계속 터졌는데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대장동 건 이건 아마 연초에 4.7 보궐선거 앞두고 LH 공사 그 부동산 투기 문제 그것을 놓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런 이야기했죠. 공공의 정보를 훔쳐서 투기하면 그거는 망국의 범죄다. 이번에 공공개발에 탈을 쓰고 제한된 몇몇 민간 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봉이 김선달 마냥 어마어마한 몇천 배, 2,000배 가까운 그야말로 부당 이득을 올렸고, 본인은 부당한 단돈 1원도 안 받았다 그러지만, 그럼 권순일 변호사는 뭡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반드시 파헤쳐야지 나라가 바로 설 겁니다. 자, 내일 추석 당일입니다. 추석 명절 잘 쏘십시오. 고맙습니다.